여러분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헌터의 MC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글쎄요. 은퇴를 몇 살에 하시려고 하시죠? 저는 생각 같아서는 한 90살까지 오래오래 했으면 하는 계획도 있는데요. 사실 뭐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은퇴를 적극적으로 좀 맞이하자 하는 2030 세대가 많이 등장, 일명 파이어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른 나이에 경제적인 자유를 성취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대단하시죠. 근데 나이가 몇이건 은퇴를 편안하게 맞으시려면 자산을 잘 불리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20대부터 100세까지 모든 연령대가 환영할 만한 투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교보생명의 고상수 과장님 그리고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 두 분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3년도도 벌써 이제 절반이 훅 지나갔잖아요. 이게 높게 오른 금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요. 상당히 이게 침체된 분위기에서 올해를 시작했는데 우리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투자 동향 어땠습니까? 사실 지난 1분기 이 방송이 나갔을 때만 해도 좀 헛갈렸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런 분위기가 좋았었던 것이 조금 반짝 낼 리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23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통화정책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거고 물가 상승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경기는 전반적으로 하강 압력이 커진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고 실제 우려되는 상황이 2분기 중 미국 금융 불안 이슈라든가 부채 한도 이슈 등과 같은 상당히 어려운 난국과 마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악재 등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자산 시장은 기대감이 더욱더 강해졌었던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결국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연초 이후에 올해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당히 호의적인 투자 환경에서 진행되었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주요 지수와 국내 증시의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6개월 동안 20%가 오르고 난 이후로는 그 기세가 3개월, 6개월, 12개월에도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나스닥이나 S&P의 경향성은 굉장히 뚜렷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이 유일하게 틀렸었던 적은 IT 버블이 터졌을 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자산시장의 변화는 결국 하반기에도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한국의 경우는 12개월 수익률이 6개월 수익률보다 좀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만큼 한국은 상승의 기간이 조금은 짧았다라는 과거의 특성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맞춤형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심스럽게나마 김형렬 센터장님 생각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예상외의 자산시장의 호조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등장을 하겠죠. 지금도 금리 상황은 여전히 높고 금융 불안 이슈 등은 그렇게 쉽게 제거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까지 거시 모멘텀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지표 등이 개선될 징후가 농후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과 정확하게 동행하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우리 수출 변화율이 정확하게 상반기 부진의 깊이가 상당히 컸었는데 지난 6월 우리 수출이 21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마이너스 폭도 크게 축소가 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전반적 경기 방향성이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기대감 등이 여전히 유효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서인지 상반기 주요 업종별 수익률에서도 보면 화학과 조선, 반도체, 철강 이런 업종 등이 대부분 30% 이상의 상승률을 올 상반기에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저기서 화학이라 하면 2차 전지를 포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들의 공통점이 경기 민감주로 많이들 분류가 되고 수출이 좋을 때 항상 성과나 실적이 동행했었던 산업 등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대형주 쏠림 현상이 참 눈에 확 띄었던 상반기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되는 지점이 결국 반도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여기다가 그냥 불을 지피는 효과가 있고 반도체 경기가 오히려 반락을 해보면 다시 냉각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반도체 경기 회복은 가시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예. 같고요. 신뢰가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우리가 체감하는 거가 그렇게 뜨겁지 못하다라는 거는 현재 반도체 분야의 관심이 우리가 잘해왔었던 메모리 부분보다는 비메모리나 AI 반도체 쪽에 현재는 좀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준비된 자료 화면을 써보시면 우리나라 수출 변화율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액 변화율은 진폭과 방향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문제는 방향도 같은데 변화율도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올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예상 매출액이 작년 대비 약 마이너스 15%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역성장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네. 그런데 하반기부터 이제 개선되는 상황에 있고 예.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예상 매출액이 올해보다 약 15% 증가할 거다라는 것이 현재 컨센서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너무 안심하시고 또 그러시니까 리스크 요인. 근데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왔다라는 의견이 큰 주류인 것 같고 특히 미국은 하반기 혹은 내년 1분기 정도의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거니까 어쩌면 지금이 증시도 고점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죠. 네, 어떻게 실제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안정됐습니다. 네. 하지만 정책금리는 여전히 높죠.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정책금리가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높은 물가가 떨어지기 예.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가가 정책금리 아래로 내려가면 항상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고금리 환경이 유지됐을 때 어떠한 경제 주체가 허약해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대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지난 가을 레고랜드 사태,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금융 불안, 그리고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이슈 그러니까요. 등과 같은 예. 고금리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수습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정책 당국과 금융기관 등이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통제 불가능한 경기 침체가 제한된다라면 시장 내부에는 선별적인 투자의 유인 등이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컴팩트한 투자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컴팩트한 투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네. 앞으로 3개월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3분기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까요? 올해 상반기를 보시면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 예. 안을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아주 강력하게 피력되는 네. 변화 등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것은 시장 내의 수익률 차별화가 아주 극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장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빨리 이해해야지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최근 공모나 사모펀드 시장은 빠르게 수축되었습니다. 한때 140조에 달했었던 공모 펀드 시장이 현재는 70조 아래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문제는 이런 유동성 환경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ETF 쪽인데 ETF에 해당되는 투자를 보면은 과거처럼 지수에 목매이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내부적으로 성장성이 보이는 AI 반도체나 전기차, 다양한 특정 성장 국가들에 대한 컴팩트한 투자 등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한 투자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로서 돌아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점이죠. 조금은 스타일적인 측면에 있어 액티브한 투자의 환경이 올해 하반기에 좀 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네. 보여집니다. 자, 우리 고 과장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상반기에 반도체도 이제 바닥을 짚고 올랐고 자동차는 사실 주가가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수출을 거의 견인하다시피 했고 우리 상장사의 실적도 사실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유망업종에 관련된 상품들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굉장히 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유망한 업종 ETF 3개를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 ETF는 자료 화면에 보시면
이제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ETF입니다. 예. 예,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팡 외에 이제 플러스 엔비디아, AMD, 테슬라 등과 같은 미국의 대표 기술주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ETF의 분기 성과는 30.22%, 직전 3년 성과는 77.76%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 MDD 3년을 보시면 마이너스 50.12%로 조금 변동성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MDD를 잠시 설명드리면 최대 손실 낙폭 수준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진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실적 배당형 상품을 투자하시기 전에 이제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이렇게 리스크 NDD를 봐라. 그렇죠. 네, NDD를 좀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ETF가 있는데요. 제가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A ETF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저렴한 비용 때문입니다. 사실 이 ETF가 상장 시에 총 보수는 0.45%였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사를 의식해서인지 총 보수를 0.09%로 크게 인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이제 총 보수만 비교한다면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편입된 종목이 비슷하면 거의 뭐 유사하게 움직인다 보면 그러겠죠. 결국에선 비용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솔라 액티브 ETF를 준비했습니다. 이 상품은 자율주행 전기차, 반도체 시장에 집중 투자를 하고 선진국과 한국,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고 과장님이 ETF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았던 퍼포먼스를 내고 또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주셨는데 사실 아까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께서도 상반기에 20% 이상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 예외는 조금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 다음 3개월, 6개월, 12개월이 다 퍼포먼스가 좋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반기에 돈이 몰려들면서 퍼포먼스도 좋았던 인기가 있었던 상품을 보면 그 맥락에서 하반기에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태신연금에서는 일반 공모펀드와 ETF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성과가 좋았던 펀드는 미래셋 인도 중소형 포커스 주식형 펀드입니다. 인도. 네, 인도. 예. 분기 성과는 19.82%로 네, 분기 동안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요. 예, 분기뿐만 아니라 직전 3년 수익률을 보시면 132.42%로 연평균 40% 이상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최근 이제 여행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도에 대한 모습을 잠깐 기안84 맞습니다. 기안84님께서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그런 낙후된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빈부격차의 모습들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는 2023년 올해 중국을 넘어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큰 시장을 보유한 국가이고 내수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도의 중소형 종목들이 내수의 힘을 받으면서 그동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펀드는 KB 글로벌 메타버스 경제와 그리고 유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해외 주식형 펀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탑5에서 유일하게 국내 주식형 펀드인 다올, KTB, VIP 스타 셀렉션 주식형 펀드가 17.01% 분기 성과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탑5가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음은 ETF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 성과가 가장 좋았던 ETF는 해외 주식 패시브 ETF인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ETF입니다. 다음 상위 랭크에 올라온 ETF는 타이거 200 중공업 ETF입니다. 조선 ETF라고도 불려지는데요. 분기 성과가 좋았던 이유는 대표 조선사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업들이 올해 연간 목표에서 큰 부분을 2분기에 달성했다고 합니다. 역시 기술주와 관련된 ETF들이 이어서 랭크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업종에 들어가 있었던 주식들 이것도 좋았지만은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제 뭐 나스닥에 선도했던 주식들 들어가 있던 ETF도 조금 안정성은 더 좋으면서 퍼포먼스도 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좋은 퍼포먼스를 냈는데 우리가 통상 ETF나 펀드들도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패시브 펀드의 동향은 어땠습니까? 이제 패시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오래된 일하지만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2007년 워렌 버핏 회장님과 헤지 펀드의 수익률 내기를 떠올려 보시면 패시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내기 내용을 살펴보면 10년간 이제 S&P 500 지수가 헤지 펀드의 성과보다 더 나을 것이다라고 워렌 버핏 회장님께서 내기를 하셨는데요. 당연히 결과는 워렌 버핏 회장님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당시 승패를 결정했던 건 이제 수수료였다고 합니다. 버핏 회장님께서 당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은 매년 약 2.5%의 수수료가 5개 재간접 펀드의 매니저와 이 펀드를 담은 헤지 펀드 매니저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 회장님께서 선택하셨던 뱅가드 S&P 500 ETF의 연간 수수료는 0.03%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워렌 버핏 회장님께서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요. 실적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지만 수수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기 결과 버핏이 완벽한 승리를 했는데 이 수익률 차는 수수료다. 그 외에는 없어요? SB글로벌닷컴에 이제 스피바라는 S&P 500 지수와 액티브 펀드의 성과를 비교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2022년 12월 말 기준 수치를 보면 직전 1년 성과에서는 S&P 500 지수와 액티브 펀드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기간을 이제 3년으로 늘려보게 되면 액티브 펀드의 74.27%가 S&P 500 지수보다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10년으로 기간을 늘려보면 어떨까요? S&P 500 지수의 성과보다 부진했던 액티브 펀드는 91.41%로 수치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펀드가 부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뉴스를 보니까 ESG 행복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기간이 9.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운용의 방법은 다르지만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을 장기적으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패시브와 액티브 중 나의 퇴직연금 투자에 대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패시브다. 네, 저는 패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패시브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고관장님께서 꼭 찍어주세요. 네, 패시브 중에서. 네, 사실 패시브 중에서 상품들이 다양하게 많다 보니 저희가 그 ETF 중에서도 좀 보수가 저렴하면서 그리고 성과가 훌륭한 상품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ETF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로 코덱스 미국 S&P 500 TR 그리고 KB스타 미국 S&P 500을 가져왔습니다. 두 ETF는 같은 지수를 추정하지만 코덱스 미국 S&P 500 TR 같은 경우 뒤에 이제 토탈 리턴 TR이 붙어 있습니다. TR은 ETF의 분배금을 그냥 뭐 현금화하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ETF로는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ETF입니다. 이 ETF는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을 포함한 캐나다, 유럽, 호주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일본까지 이 상품은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하실 만한 상품이 있다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다양한 금융기관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 2분기에 제가 PF에 대한 위험성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셨죠. 네, 근데 이제 최근 새마을금고 이슈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귀중한 노후 자산은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금융기관에 가입하셔야겠죠. 교보생명은 국내 신용등급 트리플 A뿐만 아니라 해외 신용등급, 무디스 A1 등급, 피치 A 플러스 등급을 보유한 업계 최고 수준의 금융기관입니다. 또한 교보생명은 트리플 A 신용등급을 보유한 금융기관 중에서도 이제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교보생명 GIC 1년 만기 금리는 3.65%, 2년 3.65, 3년 3.90, 5년 3.65%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보생명은 복리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교보생명 GIC 3년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단리 기준으로 4.05%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 디폴트 옵션, 즉 사전 지정 운영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교보생명은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교보생명 GRC 3년 상품을 포함시켰는데요. 이제 앞으로 각 금융기관의 디폴트 옵션 상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보생명 GRC 3년 금리는 계속해서 경쟁력 있게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등 유망 업종 관련 3분기 투자 전략부터 패시브 ETF의 구체적인 추천 상품까지 알아봤는데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점, 조심하셔야 될 점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면요. 네, 뭐 특별히 투자 환경이 바뀌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곳곳에서는 여전히 위험 요소 등은 남아 있을 텐데요. 예. 하지만 우리가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것을 상반기에 우리가 그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위험을 감내한 분들이 우수한 투자 성과를 냈었던 부분이 예. 있거든요.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제로 성장 쪽에 수렴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모두에게 다 똑같은 상수겠죠. 네. 문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성장 산업, AI 반도체라던가 네. 2차 전지나 전기차 등과 같은 새로운 성장 요인에 무수히 많은 투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최근에 제가 세미나에 가장 말미에 제시해드리는 명언이 징기스칸의 명언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성을 지으면 망하고 길을 개척하면 살아남는다라고 합니다. 너무 지키려는 것이 꼭 정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시장에 숨겨져 있는 기회를 계속 찾는데 하반기에 공을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일단 성 밖으로 나와야 되는군요. 자, 그렇고요. 교보생명에서는 또 유튜브 외에도 퇴직연금 우리 가입자 여러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좋은 정보들, 투자 정보 드리고 있죠. 네, 매월 카카오톡으로 이제 월간 투자 가이드를 네. 제공받고 있으실 텐데요. 제가 매월 이제 공모 상품 및 ETF 상품까지 정보를 정리해서 이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교보생명 퇴직연금 유튜브 채널에서는 퇴직연금 헌터와 같은 투자 정보나 세금, 근태법 이슈, 퇴직연금 용어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교보생명 퇴직연금 채널 구독하셔서 퇴직연금 운영을 좀 더 재밌고 알차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시간을 만들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3분기 투자 전략이 편안한 은퇴를 위해서 좋은 가이드가 되길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시간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